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에 언젠가 한번 실방에서 이렇게 거론한 적이 있던 뭐 과학기술 관련해서 ASMR이 어떻고 뭐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중에서 이 제목을 ASMR하고 AFM 이렇게 적을 건데,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적어야 되겠네. 복잡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는 기술을 아주 최첨단의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실제로는 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ASMR 같은 경우에는 푸드 공정으로 아주 그냥 꼭대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범용화된 어떤 것들의 이 무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만, 우리나라, 중국 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뭐 네덜란드가 됐건 독일이 됐건 스위스가 됐건 이런 유럽의 과학기술 굉장히 뛰어난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은 뭐 당연히 뛰어나고 일본도 뛰어납니다. 일본도 우리가 일본을 최근에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일본한테 열등감받고 이제 그러지 않는 세대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뭐 중년 이상은 정말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과학기술 이런 걸로만 봤을 때 과학기술은 무슨 일본이 뭐 그냥 뭐 소재를 뭐 이렇게 뭐 부품 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도.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는 맨 윗꼭대기에서 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제 어 우리나라, 중국, 뭐 대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뭐 거의 이제 미국, 일본 이런 관계들이 얽히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외교도 하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AFM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콥. 그러면 뭐야? 원자력 현미경이 아니고요. 원자의 인력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활용한 현미경.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소체 그거 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우려를 표했었는데 좀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 쓰일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많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IT 분야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 좀 잘 등용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를테면은 플라즈마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AFM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뭔가 지분을 파이 안에 들면은 조금 위쪽에서 놀 수가 있는 거지. ASMR 그런 것처럼. 근데 ASMR이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토 공정을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전에 라디오 만들어 보셨어요? 기판? 저 그것도 상 하나 탄 거 있는데. 그거려면은 이렇게 기판이 있습니다. 기판 이렇게 회로를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포토 공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력을 수출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급 파생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고만큼은 아니라도 이제 적절하게 쓸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근데 고런 기술이 있다면 고런 기술에 대해서 어 프루브해 줄 수 있는 기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나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하면서 어 AFM이라고 하는 어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인데 나노 공정 있죠, 나노 공정. 그 나노 공정을 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나노 공정의 또 하나의 앞으로 열릴 또 하나의 기술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보는 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자 현미경이라고 번역이 될 거예요. 원자 현미경.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력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과 격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게 그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 우리나라 IT에서 망 깔고 이런 게 자산이 됐던 것처럼. 근데 이제 우선은 나노 공정을 막 이제 반도체 같은 데서 이제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려 넣는 겁니다, 나노 공정으로. 나노라고 하는 건 CV-9승인데 CV-10승이 이제 원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은 있지만 복잡해요. 복잡하고 오늘도 그 복잡한 부분은 조금 그냥 어 쉽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 원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술도 지금 현재는 전자 현미경이 더 많이 쓰이죠. 광학 현미경이 있고 전자 현미경도 이제 상당히 그런 나노 수준에 근접한 데까지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원자 현미경은 나노 수준보다 어 10^-9승보다도 더 작은, 원자 하나보다도 더 작은 수준까지 이 프로브가 탐침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ASML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몇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인제 그게 뭐냐? 그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거를 하기 전에 지금 AFM이 많이 쓰이지만 그전에는 아 STM이 아주 거의 뭐 그거를 통해서 나노 시대의 진짜 나노 시대의 현미경 이렇게 될 정도로. STM 뭐냐면은 S는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 쫙 스캔하는 거 있죠? 탐침 가지고 스캔을 쫙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반도체 웨이퍼가 있다 그러면은 스캔을 쫙 합니다. 제대로 이제 한번 검사를 해 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는 스캐닝 S, 스캐닝, 그다음 T가 터널링인데 이제 여기부터 어렵죠. 그다음에는 M은 당연히 마이크로스코프니까는 현미경을 말하는 거죠. 터널링이 어려운데, 터널링은 양자역학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에선 괴상한 일이 막 발생하잖아, 막. 고양이가 죽었다는 둥 살았다는 둥 뭐 이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뭐 이런 거를 검사를 할 때 나노보다 더 낮은 단계로 요 검사를 정확하게 요거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여기 누가 그려 놨을 거 아니야, 기판을. ASML 같은 데서 그려 놨을 거 아니야? 요거를 쫙 파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터널링 효과는 이 탐침이 이제 이렇게 쫙 스캔을 하는 동안에 전류가 양자역학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어떤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그 전류를 가지고 정확히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간접적 전자 이하의 전자현미경이건 그 이하의 것들은 다 간접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정합성이 있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인정을 하고 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나노보다 더 밑에 단계까지 요거를 터널링 효과 가지고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반도체만 뭐 이런 거 하는 거에만 쓰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공학에도 그게 쓰여 가지고 아주 이 나노 단위까지 이거를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나노 공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야.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AFM은 뭐냐면은 원자력을 가지고 하는 현미경이 아니라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끌어당기는 인력, 미는 힘, 청력 있죠? 근데 원자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입자들의 세상에서는 당기는 거랑 미는 힘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탐침이 있어, 프루브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런 뭐 웨이퍼 이런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부도체건 뭐가 상관없이 다 가능해. 왜냐? 그냥 원자에 미세한 인력만 있다면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아주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거죠. 나노 공정이랑 관련된 많은 곳에. 이미 그 터널링 기술 가지고도 그걸 많이 했듯이 터널링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였고 또 한계도 있고 하죠. 이 탐침이라고 하는 뭐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뭐 텅스텐으로 만든 그런 탐침이 있고 한데 이제 AFM은 예전에는 이제 청력도 이제 활용하고 했지만은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요즘에는 그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인력을 활용하면은 침습 방법이 아니라 비침습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탐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탐침이 얘를 조사를 해. 얘가 심지어는 무슨 반도체 이런 게 아니어도 돼. 뭐든 어떤 나노 단위에도 다 활용이 될 수 있어. 부도체여도 상관없는 거야. 어떤 놈이 있는데 얘를 정확히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앞쪽에 STM은 양자역학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는 전류가 갑자기 흐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형도를 딱 그려냈다면 얘는 근처까지 가면은 나노보다 훨씬 작은 단위. 지금 최근 그런 기술로는
10-1이 아니라 그거보다 단위가 하나 더 내려갑니다. 그 정도까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뭘로 그려내느냐? 여기 가면은 인력 때문에 이게 휘어진단 말이야. 근데 10-9승 같은 나노 단위에 휘어지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전류 가지고 했던 거는 다이오드나 이런 거 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복잡하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한 거야. 광학혁명의 경우에서 전자현미경으로의 발상의 전환처럼 뭘로? 이것도 사실은 파장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유 진동수가 있거든요.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 근데 얘를 그 고유 진동수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요 지형도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대동여지도처럼 여기에 반도체가 됐건 부도체가 됐건 지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얘한테 걸어준 그 진동수가 미세한 변화, 진동수의 변화나 위상의 변화, 요걸 측정을 하면은 이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엣지에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 포토 공정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치고 나간다면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격차를 벌려 놓으면 굉장히 좋은, 나노에서 모든 테크놀로지에서 쓰일 수 있는,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터널링 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전압 걸어준 다음에 전류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뭐 다이오드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을 해서 뭐 BT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지만, AFM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이 인력 진동수만 가지고, 고유의 어떤 진동수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기 때문에 완전히 광범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렵죠. 제가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했는데 좀 어려울 것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현대에 왜 이런 나노 공정이니 뭐니 하는 거,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막 잘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도 되게 잘 살고, 막 그런 거 막 수입해 와야 되고,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이 공동체에 저게 도움이 됐는데, 그림 그리는 거 말고 확인하는 기술에는 A AFM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가, 앞쪽 게 사실 원리가 양자역학이라 설명하기가 제가 더 까다롭고, 뒤에 거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그냥 인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력이 뭐 이렇게 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당겨봤자 이 탐침이 진짜 무슨 공정을 거쳐서 굉장히 얇게 만든 그런 탐침이라고 해도 휘어지는 정도가 되게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고유진동수 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제가 다루려고 작년 말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뤄봤고요. 약간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도움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원리로 쓰인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서 쓰이고 돈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해도 훗날에 이제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는 광범한 활용도를 가진 기술이다. 어 원자간 인력 현미경이었습니다. AFM 감사합니다.